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어제 1% 넘게 하락했던 양시장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시원하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그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릴 수가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을 요 근래 들어가지고 계속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주 아마 여러분들 또 치열하게 매매를 하신 한 주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주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주 후반 들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우려감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종목 상담을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뭐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진단 시간 이 강의 이후에 바로 한 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강의 이후에 바로바로 이렇게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번호 있으니까 꼭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을 조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2% 정도 장중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되셨을 건데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미중무역 분쟁입니까? 아니면 EU하고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였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시장이 하락했었던 거는 공휴일을 앞둔 외국인들의 관망 흐름에다가 삼성전자의 바로 갤럭시 폴더의 결함 때문에 이슈가 바로 시장을 하락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히려 시장이 반등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보면 글로벌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휴일이라고 했습니다. 휴장.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는 미국 증시는 개장됐지만 오늘 저녁은 미증시 개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역시 유럽 국가들 개장되지 않습니다. 자,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딱 휴일을 앞두고 보통 시장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의 4분기 이익률이 사실 여전히 낮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각 섹터별 영업이익률들이 전부 다 낮은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2018년부터 시작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외신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만큼의 경제 침체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에 있는 기업 중에서 78% 정도가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의 바로 섹터별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S&P 500 지수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뭔지를 한번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어쨌든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위기가 좋고, 미국의 헬스케어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수출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결국 미국 내지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면은 바로 미국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누굽니까? 인더스트리, 바로 제조업종입니다. 제조업종과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주들, 소위 말해 반도체 업종들이라는 거죠. IT 내지는 뭐 인터넷, 통신,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섹터가 뭡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드렸던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강합니다. 바로 IT 반도체, 제조업종들,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이런 쪽에서 강한 랠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보다 부진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분들에게 강의 많이 드렸죠. 정부 정책, 바로 약가인화 정책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지금 상승률들이 좋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폭이 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계속적으로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어디입니까? 오늘도 역시 어제 지수가 하락한 거에 반해서 하이닉스는 3.2%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 이제 마치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 마냥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강한 섹터, 자동차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자, 역시 분위기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을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헬스케어 업종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역시 헬스케어 업종이 안 좋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나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 이익이 따라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도 오늘은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 VI까지 갔었는데, 자,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장 실적에 있어서 우려감이 큰 섹터는 제약바이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가장 부진하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행히도 셀트리온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제 분기 실적이 앞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경기가 완전한 회복을 보이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셀트리온 자체에 긍정적인 흐름은 나왔습니다만 오늘 신라젠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저가 중입니다. TCG는요. 역시 인보사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이 끊임없는 상태고요. 더구나 오늘 바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임상 중단이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제약바이오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도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부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섹터가 어디입니까?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에다가 눈높이를 맞추셔야 되고 이쪽 섹터들에다가 집중적으로 당연히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는 바로 어제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 바로 11시쯤에 미국의 이 경제지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업 지표가 발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막대 그래프 중에서 가장 컸었던 거는 지난 2017년 연말에 가장 컸었습니다. 자, 근데 2017년 이후로는 소매 판매업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자, 바로 어제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18개월 동안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매 판매업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한 부분을 지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지금 소비자들이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소위 말해 지출이 적었었는데 최근에 지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 생각보다 자동차라든지 의류, 섬유 같은 거를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경기 지표, 바로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동안은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경기가 생각보다는 둔화의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도 올랐고 그게 그대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는 떨어졌지만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계속 개선되어가는 경제 지표들 때문에 생각보다 글로벌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업 지표가 18개월 내에 가장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의류 이런 소비 지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나라 쪽에서도 당연히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업종들 계속 신고가 중입니다. 의류 섬유 쪽은 어떤가요? 한세실업, 영원무역, 휠라코리아, LNF 전부 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냥저냥 좋냐? 마냥저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느냐? 사실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경기가 좋다라고 경기가 생각보다는 견고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비는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였는데 소비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조업 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지표입니까? 바로 제조업종들의 소위 말해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량을 얼만큼 찍어내던가 아니면 재고 자산이 얼만큼 남는가 판매는 얼만큼 되고 있는가 이거를 총괄적으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 업종이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가 판매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가 제조업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이입니다. 어제 소매 판매업은 잘 나왔는데 제조업 지수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확실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지금 확정을 내지 못하고 경기가 개선되어 가는 중이다. 내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 서로 의견들이 분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몇 번이나 이 대박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019년이 무슨 해입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해냐? 경기 회복으로 가는 해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경기 지표들을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경기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하반기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안 좋은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해지를 하셔야 되고 종목에 대한 비중을 낮추셔야겠죠. 자, 반대로 경제 지표가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잘 나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비중을 더 키우시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인식을 하시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결국 그러면 이 국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거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증시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제조업종들이 거의 대다수의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위 말해 삼성전자 내지는 LG 내지는 SK 전부 다 이런 제조업종들 아니겠습니까? 자, 제조업종들의 분위기가 안 좋다란 뜻은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제 지수가 떨어진 부분은 있는데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반등 세기가 약한 겁니다. 당분간 아마 이렇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미국 아까 S&P 500 지수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그래왔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실적보다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낮춰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번에 1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면 다음 분기에는 한 80억 정도 매출이 달성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의 하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잠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기가 와버리면 전망치는 80억으로 낮춰놨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컨센서스보다 적합하거나 내지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게 미국 시장, 바로 미국의 실적 시즌의 함정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결코 국내 지수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올 수는 없습니다. 미국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고 낚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요소가 지금 올 때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휴장입니다. 월요일까지 휴장이라 외국인들 매수세가 부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거래소 보면은 삼성전자 매도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 분위기가 더 압도적이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사실상 수급이 없었던 하루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지수가 강한 상승이 아니라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 결함 이슈,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1위, 2위 기업입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같이 비례적인 관계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흐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했습니다. 장중 3%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사실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슈가 어쨌든 단기적인 악재로 지수 상승을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기 이슈가 좀 끝나고 나면 반등 나올 테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 건 이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주 초반에는 당연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쯤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 기회, 여러분들의 저점 매수가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화요일, 수요일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좀 매매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주에 대한 일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넷째 주에 시장 전략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아까는 미국을 설명드렸지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바로 다음 주에 1대1로 경제협력 정상 포럼 일정이 있습니다. 자, 항상 여기서 지금 로자가 빠져 있는데, 자,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국, 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나오는 이 포럼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또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겠죠.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자동차 수요 부양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소비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부터 강의 드렸던 게 뭡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중국에 이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중국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수 경기 회복이라든지 내지는 G2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라면 최근에 돼지고기 값이 치솟았던 부분들,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역시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제가 지난 강의 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중국 위안화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소비주가 주가가 올라갈 때가 언제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중국 소비주가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들이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춘절이어다 내지는 광군절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춘절 효과와 광군절 효과는 물론 그 시기 때 중국인들의 소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돼야죠. 여러분들은 여행 언제 많이 가십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 많이 갑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많이 갑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당연히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가 되려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환율이 강하게 강세를 보여줘야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 주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이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최근에 아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과 이 위안화의 차트가 똑같을 겁니다. 2018년에서 쭉 떨어지다가 2019년 바로 연초부터 해서 위안화가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LG생활건강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반등 나왔습니까? 1월 달부터 반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이 언제부터 반등 나왔습니까? 1월 달부터 반등 나왔습니다. 위안화가 꺾일 때는 중국 소비주들, 중국 관련된 종목들 힘 못 씁니다. 반대로 위안화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중국 소비주들도 역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중국의 1대1로 경제 포럼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역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자동차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지금 재고량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는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판매량이 많이 감소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대 자동차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나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의 실적이 가장 증가될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이 가장 강한 겁니다. 자, 또한 G2 협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위안화가 절상되면 G2 협상 분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도 여전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움직인 종목 뭡니까? 화장품도 움직였지만 하이닉스도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반도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정말 여러 번 강의드렸습니다. 자, 이 대박스쿨 4월 달부터 강조드린 강의가 전부 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내용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고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해하셔야 어떤 섹터에 공략을 할 것인가,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살 것인가 방향성이 세워지실 겁니다. 그 방향성에 맞게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세워서 그 종목들을 사신다면 아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 오늘 강의는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4월 넷째 주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소개될까요? 네, 역시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뭐 자동차 업황이 요즘에 계속 신고가를 달려주고 있는 만큼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 금요일은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정말 중국 소비 섹터의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을 정리해드리면서 대표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방송에서 중국 관련주와 또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중국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을 검색하시고요. 사이트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17님의 문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테스 매수가 18,500원에 비중 25%입니다. 단기와 중장기 대응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인데 테스 어디까지 더 보면 좋을까요? 네, 이 테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바로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사실 반도체 업황이 가장 먼저 갈 때 전공정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장비, 소재, 부품식으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해당 종목이 빨리 이제 주가를 땡길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사건으로 인해서 부진 중입니다. 테스가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갤럭시 폴드랑은 무관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하는 이상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주들이 잠깐은 좀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고 다만 어쨌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바로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많이 올라갔는데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사실 직전 전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워낙 컸던 종목이라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 이 회복 구간이 아직까지 20%밖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2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아직까지도 낙폭에 대한 부분이 메꿀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상승 구간대가 20선 돌파 나온 다음에 20선 지지받고 그리고 60선 저항 맞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봉상 60선 구간 이 저항대에 대한 매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500원 구간, 25,500원 구간이 이 저항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이 구간에서 조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매물 추례가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해당 종목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세워가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16,700원 구간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테스 25,500원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 추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시간을 두고 본다면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손절가는 16,7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일지 머티리얼즈요. 네, 일지머티리얼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좀 높게 매수했는데요. 네. 52,000원에 30%요. 네, 52,000원에 30%. 그러면 작년 말에 매수하신 거예요? 9월에 매수했습니다. 네, 작년 9월쯤 매수를 하시고 그 후로 계속 지금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매도 시기를 놓쳐갖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일진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혹시 수익 실현은 왜 못하셨을까요? 그냥 매도 네. 시기를 놓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종목이 정확하게 무슨 기업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예, 저 2차 전지 네네. 라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 이 이데일리 방송에서 많이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네네.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이미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 작년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매물 추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당 종목이 당시에 이제 뭐 시장이 또 역시 또 안 좋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해당 종목이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동박 구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경기도 안 좋았지만은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네.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부 다 증설을 했습니다. 네. 자, 증설을 했다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삼성 SDI도 중국에다가 공장 증설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미국에 증설하고 있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말레이시아에다가 몇백억 투자해갖고 이제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따라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비용이 네네. 나가서 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거라 현재는 주가가 좀 부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신에 네. 어쨌든 증설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생산을 찍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왜 증설을 했을까요? 시청자분. 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갑자기 증설을 했을까요? 지금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든 뭐 벤츠든 아우디 뭐 다 지금 전기차 생산을 찍어내고 있는데 지금 오죽하면은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우디 쪽에서 발표가 나온 게
LG 화학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전기차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아우디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생산량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증설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물량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 말은 이 종목은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2020년까지 가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답답하실 건데 조금 길게 갖고 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은 저는 해당 구간대는 계속 이제 좀 지키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앞전 전저점 구간대 3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손절가로 지키시고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이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조금 이제 평단가를 낮춰가세요. 낮춰가신다면 저는 그래도 월봉상 앞전 이제 사실 저는 2016년 연말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큼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좀 리바운드가 나온다라면 5만 원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단가를 낮춰놓으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린 전략으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3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라젠 83,000원에 30%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힘드네요. 꼭 좀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신라젠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해당 종목이 지난 3월 초에 이 대박스쿨에 한번 종목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그날 이제 바로 전날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전날에 우리 대박스쿨의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종목인데 당시에 제가 표현했던 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젠의 지금 최근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조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당장 임상 결과가 원래는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임상 결과가 원래는 발표되기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정대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임상 결과 발표를 연기해야 이 종목은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의 리포트에도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단기적인 상승 정도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라젠도 역시 투자를 하시려면 내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 종목 일단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주봉상 120선 구간 6만 원 구간입니다. 6만 원 구간. 6만 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봉상 120선 구간이 깨진다라는 거는 장기 추세가 깨지면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6만 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자, 6만 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셀트리온이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를 동반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반등 나올 때 7만 원 구간쯤에서 좀 종목 교체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의 손절가는 6만 원, 목표가는 7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 반도체요. 네, 한미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300원에 10%요. 네, 1,300원에 10%면 좀 보유한 지가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한 1년 넘었어요. 1년이나 가지고 있으셨어요. 네, 네. 이렇게 오래 보유를 하실 생각에 매수하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아니 이게 네. 실적도 좋고 수주는 많이 오는데 이게 네. 징그럽게 안 올라가네. 징그럽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차트를 보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한미 반도체 1,300원에 1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예.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드리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 섹터도 그렇고,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좀 떨어진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나쁘지 않을 정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 후공정 기업입니다.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이 보통 올라갈 때는 전공정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후공정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당 종목이 올라갈 때 이제 후성이나 뭐 유니테스트,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좀 뒤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가 늦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가 주봉상 121선 저항대 맞고 밀렸다가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평선 수렴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121선에 대한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9,000원에서 9,500원 구간대에서 계속 아마 매물 나오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 해당 종목이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9,5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평단가를 낮춰서 9,500원까지 좀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지지받았던 구간 7,9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요? 네, 9,500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734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텔콘 RF제약 매수가 8,480원, 비중 20%인데요. 지지부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꼭 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텔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비보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가 이제 반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해당 종목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이슈가 있을 때 좀 주가가 올라가고, 비보존이 아니라면 제약바이오가 대세 상승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와야 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비보존 관련된 좀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경기가 호황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가 2017년 때가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2018년 초부터 시작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제약주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침체냐 경기가 회복이냐입니다. 경기가 회복이면 반도체는 갑니다. 가장 먼저 가는 게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기 회복 때는 제약주가 강한 힘은 못 냅니다. 경기 호황으로 가야지만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은 사실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는데 강한 랠리가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어쨌든 간에 월봉상 전저점 구간대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7,050원 구간, 이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7,500원 구간, 아니죠. 7,250원 구간입니다. 7,25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7,250원 구간이 깨지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일단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제약주 동반 상승이 나온다라면 해당 종목 단기 반등 나올 때 좀 종목을 교체하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제약의 손절가는 7,250원 말씀하셨고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일진 디스플 네,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4,430원, 네. 비중 30%. 네, 4,430원에 30%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죠? 예, 네, 어제 오늘 많이 올라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예. 보고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일진 디스플레이 4,430원에 30%.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이 종목,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해당 종목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IT 업종이라서 지난 뭐 2018년 때는 워낙 부진을 했었죠. 예, 2018년 때는 부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 나오는 분위기에서 이제 반등 흐름을 좀 잡았고, 더구나 2년 동안 이 주봉상 이 60선 구간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었는데 마침 이제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60선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60선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해당 종목 조금 더 상승 노려서 5,700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5,700원까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60선 4,230원 구간 이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좀 이제 매도 구간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상담이었습니다. 일진 디스플 5,7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4,23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공개되나요? 네, 최근에 일단은 뭐 계속 이 IT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제가 강의 드렸던 섹터들의 상승이 상당히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어쨌든 최근 트렌드는 중국으로 지금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자동차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 그에 맞춰가지고 또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쨌든 1대1로 정책이 나온다라면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볼 것 같습니까? 역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중국 관련된 산업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다음 주에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좋은 기회로 삼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 지금 최근에 지금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가장 섹터 중에서 이익 전망치가 높아서 자동차 섹터가 셌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2분기 때 가장 영업이익이 높을 만한 섹터를 소개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를 공략하지 못했다. 자동차 섹터를 뒤이어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한 주의 마지막이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방송에서 자동차 섹터를 이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 중에서 또 중국 부양 정책에 의한 수혜주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자, 어떤 종목으로 다음 주 또 부지런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사이트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이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